드디어 2주일차 시작 전 일주일차 총정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그로스텝입니다. 오늘은 병원체 6종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병원체 6종 각각을 심화 복습합니다. 진균부터 기생식물까지요. 둘째, 일주일차 핵심 개념을 재확인합니다. 병징, 표징, 코어 원칙 병환입니다. 셋째, 통합 실전 문제, 여러 병원체를 넘나드는 응용 유형을 봅니다. 데이 1부터 데이 7까지 수목병리학의 뼈대를 전부 완성했습니다. 데이 1과 데이 2에서는 병징, 표징, 역사, 병해의 원인 진단, 코어 원칙 병환 관리를 다뤘고요. 데이 3부터 데이 6까지는 진균,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각각의 구조와 특징을 봤습니다. 데이 7에서는 선충, 기생식물, 지유류로 병원체 6종을 완성했어요. 오늘은 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촘촘하게 엮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진균을 다시 볼게요. 진균은 병원체 6종 중 가장 흔한 원인이었습니다. 균사의 격벽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류의 첫 갈림길이었죠. 잔항균무는 잔항포자 8개, 담자균무는 담자포자 4개, 이렇게 숫자로 구분했습니다. 불완전균류는 계통이 아니라 유성세대 미확인 균의 편이상 분류였고요. 균근은 병원체가 아니라 나무 뿌리와 공생하는 이로운 곰팡이라는 것도 기억하시죠. 외생균근과 내생균근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두 번째, 세균을 다시 볼게요. 세균은 사과나무 불마름병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병원성이 처음 밝혀졌습니다. 그람 염색으로 양성은 보라색, 음성은 붉은색으로 구분했고요. 식물 병원성 세균은 대부분 그람 음성이고 예외는 코리네 박테리움 계열 5개 속과 내생포자 형성 2개 속뿐이었습니다. 세균은 스스로 침입하지 못하고 상처나 자연개구를 통해서만 침입한다는 것도 중요했죠. 대표 병으로는 화상병, 즉 불마름병과 뿌리옥병, 즉 근두암 종병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바이러스를 다시 볼게요. 바이러스는 순활 물기생체로 숙주세포 없이는 증식하지 못합니다. 구조는 외피, 돌기, 단백질 껍질, 핵산 내 요소로 되어 있었고요. 식물 바이러스는 대부분 외가닥 RNA를 유전물질로 가진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TMV가 있었죠. 병징은 외부 병징, 모자이크 같은 것과 내부 병징, 봉입체로 구분됐고요. 뚜렷한 병징 없이 감염된 상태를 무병징 감염, 그런 식물을 보독식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 파이토플라스마를 다시 볼게요. 원래는 동물의 마이코플라스마와 닮은 존재, MLO로 분류됐었죠. 1967년에 발견됐고 1992년에 유전자 분석으로 파이토플라스마라는 이름으로 재명명됐습니다. 세포벽이 없어서 페니실린은 효과가 없고 테트라사이클린계로 방제한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병징은 핏자루병, 즉 여파현상과 오갈병 2갈래였고요. 오동나무만 매개충이 3종이고 나머지 4개 병은 전부 마름무늬 매미충이 매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선충을 다시 볼게요. 선충은 실처럼 생긴 절대활 물기생체였습니다. 식도형 쿠침을 가지면 전부 이동성 외부기생 선충이라는 게 특징이었죠. 소나무 제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됐고 하늘소가 매개했습니다. 뿌리옥선충은 코착성 내부기생이고 자응이형이라는 독특한 생식 방식을 가졌어요. 진단은 베르만 깔때기법으로 분리한 후 관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생식물과 지유류를 다시 볼게요. 겨우사리는 반기생, 새삼은 전기생이었죠. 겨우사리는 잎과 줄기로 광합성이 가능해서 물과 무기양분만 빼앗았고요. 새삼은 엽록체가 거의 없어서 광합성을 못하고 흡기로 전부 다 빼앗았습니다. 지유류는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로 나무에 전혀 해가 없는 무해한 존재였어요. 지유류는 병원체 6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병원체 6종을 표로 한 번에 비교해 볼게요. 세포벽은 진균이 키틴, 세균이 펩티도글리칸으로 둘 다 있고요. 바이러스와 파이토플라스마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선충은 큐티클로 덮여 있고 기생식물은 식물세포 그대로예요. 표징은 진균과 선충과 기생식물이 대부분 있고 세균은 대부분 없고 바이러스와 파이토플라스마는 아예 없습니다. 진단법으로도 비교해 볼게요. 진균은 광학현 미경으로 포자와 균사를 관찰합니다. 세균은 그람 염색 후 광학현 미경으로 관찰하고요. 바이러스는 음성 염색법 후 투과전자 현 미경으로 관찰합니다.
파이토플라스마는 DAPI 형광염색법으로 형광염 미경 관찰을 하고요. 선충은 베르만 깔때기법으로 분리 후 관찰합니다. 기생식물은 육안 관찰만으로도 충분해요. 식물체 자체가 표징이니까요. 진단법은 병원체의 구조적 특징과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질병으로 정리할게요. 진균은 흰가루병, 녹병, 각종 부병이 있고요. 세균은 화상병과 뿌리옥병입니다. 바이러스는 포플러류 모자이크 병이고요. 파이토플라스마는 대추나무와 오동나무 빗자루병입니다. 선충은 소나무 재선충병이고요. 기생식물은 겨우살이와 새삼에 의한 피해입니다. 병원체 이름만 들어도 이 대표 질병 하나씩은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코우의 원칙을 다시 정리할게요. 제1원칙은 병든 식물의 병징 부위에서 병원체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제2원칙은 병원체를 분리해서 순수 배양하고 특성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3원칙은 순수 배양한 병원체를 첩종했을 때 동일한 병징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고요. 제4원칙은 재분리한 병원체가 처음과 같은 특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 배양이 안 되는 절대기생체, 바이러스와 파이토플라스마 등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병원 9단계를 마지막으로 복습할게요. 접종, 접촉, 침입, 기조인식, 감염, 침투, 정착, 생장 및 증식, 병징 발현 순서입니다. 신입생이 학교에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비유해서 외웠던 그 순서예요. 병마다 접종부터 병징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 즉 잠복기가 크게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포플러 입녹병은 4일에서 6일이지만 잣나무 털록병은 3년에서 4년까지 걸립니다. 통합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중 표징이 관찰되지 않는 병원체로만 묶인 것은 1번 진균과 선충, 2번 세균과 바이러스, 3번 바이러스와 파이토플라스마, 4번 기생식물과 진균. 정답은 3번입니다. 세균은 대부분 표징이 없다는 표현이라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지만 바이러스와 파이토플라스마는 예외 없이 표징이 없는 절대기생체라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 통합 문제입니다. 병원체와 진단법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균은 그람 염색, 2번 바이러스는 음성 염색법, 3번 파이토플라스마는 DAPI 염색, 4번 선충은 그람 염색. 정답은 4번입니다. 선충은 베르만 깔때기법으로 분리 후 관찰합니다. 그람 염색은 세균 전용 진단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주일차 전체 함정을 정리할게요. 첫째, 표징은 곰팡이에서만 나타난다는 문장은 틀렸습니다. 선충의 난괴, 기생식물의 식물체도 표징이에요. 둘째, 코우의 원칙은 모든 병원체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문장도 틀렸어요. 절대기생체는 적용 불가입니다. 셋째, 지유류는 나무에 해를 끼치는 병원체라는 문장도 틀렸습니다. 무해한 공생체이고 병원체가 아니에요. 넷째, 파이토플라스마는 페니실린으로 방제한다는 문장도 틀렸습니다. 세포벽이 없어서 무효고 테트라사이클린을 사용해요. 병원체 6종 최종 암기법입니다. 진세바파성기, 진균,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선충, 기생식물이에요. 표징 있음은 진균 대부분, 선충, 기생식물이고요. 표징 없음은 세균 대부분,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입니다. 파파세는 표징이 없다는 대의원의 암기법을 그대로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2주일차로 넘어가기 전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병원체 6종의 구조 표징, 진단법을 표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코우의 원칙 4단계와 적용 예외를 구분할 수 있는지, 병원 9단계 순서를 정확히 나열할 수 있는지도요. 각 병원체의 대표 질병 하나씩은 바로 떠오르는지, 지유류가 병원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지 확인하세요. 일주일차 총론을 완벽히 다지셨다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뿌리 썩은 병, 파이토프토라 리지나 아밀라리아를 다루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